네,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이 됐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죠.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명단 인터넷에 올리면서 말을 좀 꽈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근데 어쨌든 이 게시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사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었어요. 받고 있는 혐의를 보자면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 명단, 개인 신상, 출신 학교, 지금 소속된 병원 등의 정보를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한다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에 게시한다거나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혐의가 당연히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번에 또 추가로 적용된 것이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일종의 괴롭힘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 원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이번 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당초 이 정 씨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거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있었다면은 구속의 상당성이 충족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질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스토킹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 행위를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킹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원치 않음에도 지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스토킹 범주에 들어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를 이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원치 않음에도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이걸 좌표 찍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라고 공개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라던가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이런 행태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보아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해 놓는 행위 역시도 스토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이 블랙리스트, 의사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한 행위가 한 번 게시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유포했고 다른 게시판에도 공개한 것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로 보아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이 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어떤 형량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구속영장 발부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올린 글을 보면 이제 많이 돌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정말 신상명세서를 올린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특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굉장히 엄정 방침을 밝혔고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사안을 심각하게 본 것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명단 작성이 된 것인데 지금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피해도 호소하고 있었고 이렇게 장기간 어떤 의료의 공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모두가 지금 피로감이 쌓여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게시판에 이런 명단을 작성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 대응을 밝혀서 사실상 이번 의료
대란 사태에서 첫 구속 사례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도 좀 전방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해당 어떤 그 게시글, 이런 블랙리스트 명단이 작성된 게시글 밑에 댓글 같은 부분까지도 모두 들여다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대응,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제 처벌을 논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화의 물꼬를 또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의사단체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보여주기식, 본보기식 처벌을 좀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을 보더라면은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이 되면은 형량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위의 어떤 형태라던가 주변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또 입증이 되느냐,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감사한 의사 명단 이 블랙리스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등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이름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입니다. 수사 중에 경찰에 대해서는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작성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송치가 되고 있는 사례도 지금 수십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구속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도 함께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의 이름이나 뭐 연락처, 출신 학교, 출신 지금 병원, 이런 부분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조력한 사람이 없는가, 내지는 함께 작성한 사람이 없는가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게시글에 부연해서 달린 댓글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구속을 시작으로 해서 일단 이 전방위적인 수사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에서 난 사고 소식 알아보죠. 강북구에서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을 했습니다.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다친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영상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먼저 사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였어요. 지금 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시지만 이제 비탈길, 좀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차로 이 중앙 분리대를 완전히 들이받고 예. 충돌을 하면서 정반대편에 있었던 가게로 말 그대로 돌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뭐 시속 150km 정도로 보였고, 그 정도로 굉음이 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치 붕 떠서 날아와서 이 건물로 추락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안타깝게도 해당 가게 앞을 지나고 있던 행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예. 이 가게 안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운전자 역시도 지금 중상으로 지금 치료를 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예. 네,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하는데 서울 시내 도로에서 이렇게 또다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자도 지금 중상을 입어서 조사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70대 운전자 역시도 현재 지금 큰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요하고 있어서 지금 치료 중인 상황이라 예. 수사기관에서도 좀 이제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좀 안정되게 되면은 바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원인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음주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예. 별다른 뭐 약물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우회전을 바로 했어야 되는 도로에서 오히려 더 가속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상만으로는 중앙 분리대를 강하게 들이받고 이렇게 큰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서
대해서는 일단 좀 회복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점에서야 추가적인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지금 확인이 되고요. 차량 내에 이 사고에 대한 기록 장치가 지금 남아있어서 지금 분석 중이기 때문에 그 사고 기록 장치를 좀 확인하면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나 보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이제 음주도 아니었고 뭐 급발진을 별도로 뭐 주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회복이 된 이후에 어떤 주장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어쨌든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지 재발 방지라든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굉장한 공포감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대로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오전 10시 30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인근에는 학교도 위치하고 예.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등굣길, 하굣길에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를 놓고 반복되고 있어서 어떤 페달의 블랙박스를 좀 장치해 두는 것을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도로의 어떤 속도를 좀 줄여주는 그런 방지턱 같은 부분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더 자주 설치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보이스피싱 많이 들었잖아요. 전화 걸어서 목소리로 사람을 낚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스미싱은 문자로 피해를 주는 건데 100억 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 저지른 조직이 붙잡혔다.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그럼 뭐 축의금 내는 그런 거를 또 사기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죠. 이제 스미싱 범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 더하기 이제 스팸, 피싱 이걸 합친 이제 신조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이 스미싱 범죄가 말 그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제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많아요. 않은 게요. 많아요. 수법이 너무나도 교묘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고 문자나 청첩장 문자 같은 거 받게 되면은 이제 UR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다른 창으로 연결되는 그런 링크가 전송되게 되는데 이제 이 링크를 뭐 부고 문자나 아니면 이제 청첩장 문자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휴대폰에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고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핸드폰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빼가게 됩니다. 예. 그럼으로써 개인의 계좌 등에서 돈을 이체해가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 이런 범죄인데 우리가 좀 의심 가는 문자가 온다면은 당연히 클릭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누가 이제 문자로 개인정보 보내달라,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것이 마치 친구, 지인이 보낸 것처럼 문자를 꾸며서 보내니까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검거된 사례의 경우에도요, 부고 문자나 청첩장 문자를 보내고 청첩장 문자를 클릭하고 나서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1,600만 원 가량 피해를 본 분의 신고로서 처음 수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가 연루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등지에다가 이런 조직이 어떤 운영 사무소를 차려두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과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스미싱 문자를 보냈고요. 그 피해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지금까지 수사가 됐던 스미싱 범죄 가운데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만 뭐 23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00억 원에 달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베트남과의 공조 끝에 이제 베트남에서 활동해 오고 있던 그런 총책들이 이제 대규모로 검거가 되어서 국내 이송까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스미싱 범죄는 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미 피해를 받으신 분들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스미싱 범죄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형법상 일단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착복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로 당연히 처벌이 되게 되고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연루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문자를 뭐 보내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뭐 자금을 받아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업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에 더해져서 어떤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문제가 되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 일단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각적으로 이제 이런 계좌 등에다가 지급 정지 신청하셔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조치이고 예. 이미 가해자들에게 이제 돈이 넘어갔다면은 최대한 이 사기죄로 처벌하는 부분과 더해져서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별도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이 형사 재판 도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라, 피해를 회복하라는 청구를 함께 진행을 해야 돼서 사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면 재산 등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금전적인 부분도 동결하고 최대한 한국으로 찾아와서 피해자들에게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도 함께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